오빠한테 헤어지자는 카톡을 받았어요. 그 파트너가 제가 생각하는 그 파트너인가요? 재밌고 귀엽고 되게 빡치는 사연이네요. 백기 토왕.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이 컨텐츠를 할까 말까 제작진이랑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애초에 뭐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드리고 막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솔루션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여러분 사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하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헤어진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딱 한 번 데이트하고 차였는데요. 딱 한 번 데이트, 남자친구 맞죠? 데이트한 날에 진짜 좋았거든요? 오빠가 막 계속 사랑한다고 하고 막 계속 손잡고 안고 스킨십도 오빠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DVD 방을 갔어요. 굉장히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서 오빠랑 안으면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오빠가 키스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 저는 그렇게 제 첫 키스를 했어요. 근데 수위가 제가 생각한 수위가 아니어서 많이 당황해버렸어요. 저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빠는 또 키스해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은 데이트를 잘 마무리하고 각자 집에 갔는데 오빠한테 헤어지자는 카톡을 받았어요. 이놈 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스킨십을 받아주지 않아서 차인 것 같은데 오빠는 제 첫 키스 상대이기도 하고 미련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걸까요? 오빠는 저랑 스킨십 하려고 정말 만난 걸까요? 이 남자분하고 첫날 데이트를 하는 날 스킨십을 더 진행하려고 할 때 당황하고 무서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본능적으로 스스로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위험을 감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잘하셨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 남자분이 스킨십을 안 할 거면 그만 만나자라고 해준 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했을 때 이 남자분이 되게 거지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고민녀를 만난 이유는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다. 애초에 그날 데이트는 어디를 가서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 행동을 할지도 아마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오셨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성인이 돼서 연애를 시작하신다면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막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 남자의 템포에 맞춰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그리고 상황이 맞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상대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스킨십이 불편하고 괴롭다.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하면 난 기다리겠다라고 해준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언니의 솔직하고 이성적인 토크를 사랑하는 20살 구독자입니다. 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잦은 싸움 끝에 이혼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1이 되고 우연히 엄마의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연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엄마는 제가 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작년 추석 명절날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분이 떡하니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정말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놀랬겠다. 엄마는 그분을 이모부의 친구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 넘겼어요. 사실 저는 아직 아빠와의 헤어짐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새로운 연애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먼저 지금이라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소개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알게 된 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제가 20살이면 솔직히 말해서 당황할 것 같기는 해요. 막 사춘기를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인생에 많이 내던져 보지를 않았잖아. 그러니까 경험치가 적으니까 내 경험치가 적으면 남의 인생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산전수전을 겪다 보면은 남의 산전수전도 이해하게 돼. 근데 20살은 약간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엄마가 데이트를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아빠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뭐 아빠가 불쌍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막 엄마가 배신한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약간은 들 수는 있겠지만 어린 마음에 아직 어리잖아요. 20살이면 한국 나이로 20살이면 18 아니면 19일 텐데 저는 어머니를 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본인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부모님이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야. 부모님이 불행해서 내가 좋을 게 1도 없어요. 부모님 이혼을 하시고 그게 부모님 각자를 위한 행복한 선택이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조금 기다려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엄마 뭐 잘 만나봐. 나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31살 여자입니다. 저에겐 20년 지기 남사친이 있는데요. 20년 지기? 초등학교 때부터 저와 그 친구를 포함한 8명의 친구들과 자주 함께 어울려 놀며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특히 그 친구와 집이 제일 가까워서 영화도 자주 보고 종종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파트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파트너가 제가 생각하는 그 파트너인가요? 잠시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뭘 해? 뭘 계속해? 계속 하다 보니 밑줄 왜 쳐? 부러워서 웃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니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반년 동안 계속 하셨네요. 한 번은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 관계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면서 지금 이 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집이 좁아가지고 저 괜찮아? 그런데 사실 저의 진짜 고민은 이 친구가 정말 남자친구처럼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술을 마신 날이면 데리러 오고 너무 좋잖아? 생리통일 때는 약이랑 찜질할 수 있는 찜질팩도 사다 주고 아플 때는 집 앞으로 와서 죽과 약을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면서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로 줘. 뭐야? 왜 보냈어요? 지금 짜증나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그 친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무슨 관계야? 진작에 얘기 좀 해보자.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연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의 뭔가 퍼즐을 그 사람이 맞춰주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고민은 오랜 기간 친구였다가 갑자기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연인으로 가는 스텝이 삐끗한 느낌? 이 육체적인 관계 비중이 약간 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지. 하나 둘 예상해보면 남자분이 감정적 확신을 뭔가 주지 않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술 마시러 데려오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추워진다 목도리 장갑 선물로 주고 단언할 수 있는 건 말이죠. 이거는 좋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 뭐 난 너밖에 없어 이런 말보다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도장 찍듯이 우리는 진지하게 사귀는 관계야. 난 정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따뜻한 행동들, 마음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행복한 지금의 현재의 나 거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확인받고 싶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막 그 사랑의 모드가 막 충만했을 때 분위기를 한번 쓱 봐서 너 나 사랑하니? 하지 마시고 사랑해. 난 진짜 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예쁘게 잘 만나자.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다음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는 워낙 똑부러져서 제 롤모델인데요. 저 아닌데요? 특히 언니가 어머니를 잘 챙기는 모습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저 엄마 잘 안 챙기는데요? 아닌데요? 더욱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고민이에요. 엄마는 본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제가 벗어나는 걸 싫어하세요. 남자친구 역시 엄마가 정한 기준에서 미달이면 엄청나게 싫은 소리를 해대십니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웬만하면 비밀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시까지 집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요, 제가 28살이라는 거예요. 20살 때만 해도 나이가 먹으면 바뀔 줄 알았지만 아니네요. 친구들은 자취해라, 한바탕 크게 부딪혀야 해결될 일이다 등등 여러 말을 해줬는데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이런 문제로 엄마와 싸우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내자니 너무 답답합니다. 시원한 고민 해결 해주세요, 언니. 저는 굉장히 말 잘 듣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델 일을 하면서 흑화가 됐습니다. 엄마랑 많이 싸웠죠. 이제 노는 게 한창 좋을 나이니까 20대 초반에 가끔 뭐 술도 진탕 취해서 들어오고 막 욕바가지 먹고 막 등짝도 많이 맞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따님이 딱 요 나이 때 할 고민을 그냥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을 단속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뭐 짜증도 부리고 엄마 뭐 전화 좀 그만해 하고 대들어도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약간의 그 불편함이 나를 계속해서 통제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이제 12시가 다가오면 늘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의 노릇을 한 거죠. 워낙 흉흉한 세상이라 그 안전장치 하나쯤은 걸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11시까지 집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이건 28살에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빡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예쁜 짓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한 2시간만이라도 늦춰보시면 어떨까요? 월수금엔 12시, 화목토엔 새벽 2시 정도로 타협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한혜진 언니 유튜브 정말 애정하는 구독자예요. 저는 올해로 35살이고 남친은 5살 연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특별한 점은 남친이 미국인이고 저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미국에서까지. 저희 둘 다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미국 문화상 데이트, 사귐, 동거, 약혼, 결혼의 순서인데, 아 그래요? 미국 문화가 이렇습니까? 이런 순서인데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찬 만큼 결혼도 출산도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결혼 생각이 있어요. 남친은 저보다 어리고 돈도 없고 커리어 때문에 바빠서 결혼 생각이 없네요. 어떡하냐, 큰일 났네. 게다가 미국 문화는 엔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 보듯이 수년을 동거하고도 애를 낳고도 결혼을 안 하는 문화라, 그죠? 저한테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있냐고 묻네. 와, 힘들겠다. 저는 찐 한국인이라 법적 결혼이 묶어주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남친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당장은 없고 3, 4년이 있어야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공수표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 4년 뒤에 결혼을 결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불안정한데? 저도 여태까지 써있어요. 얼마나 많은 연애를 한 거야? 수많은 연애를 했지만 이 남자가 살면서 만난 남자 중에 가장 백기 투항 졌어. 이 남자가 살면서 만난 남자 중에 가장 괜찮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고 잘생겼다는 얘기죠. 이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가로 열고, 사실 결정권이 남친에게 있다는 사실도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언니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미국 여자 올림. 재밌네. 이 사연 너무 웃기다. 자,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중요한 거, 동거를 하고 있어. 근데 남자분은 결혼 생각이 지금 1도 없어. 그리고 결혼을 왜 하니? 이미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만족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지. 여자분은 그건 부부가 아니야. 너무 불안해. 지금 뭐가 안 맞다? 이건 문화 차이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인생을 대하는 가치관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게 이 남자친구의 가치관이고, 고민녀의 가치관은 결혼이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거지. 그리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게 내 삶의 가치관인 거고,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은. 근데
결혼도 빨리 하고 싶고 나이가 차서 출산도 많이 급해지고 있대. 결혼과 나이에 막 떠밀려서 하는 결정은 그렇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할 확률이 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마침 네가 있어서 너랑 결혼을 해야겠어.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람은 모든 걸 한 번에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한번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대화도 해보시고, 그리고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본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스스로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에요. 제목이 왜 이래? 애주가 혜진 언니에게 고민 상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되는 새내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해진 규범을 어기거나 제 자신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1월 1일에 처음 술을 마셨을 때도 첫 한 모금을 마시는 게 너무 망설여지더라고요. 진짜요? 만취해서 이리저리 구르는 친구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다가도 그런 기억 하나쯤 있으면 나한테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유로운 마음들이 부러울 텐데 그냥 만취지 뭘.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마셔본 건요, 소주 한 병 정도인데 많이 마셨네요. 한 병 마시니까 살짝 정신이 없길래 무서워서 없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소주를 처음으로 한 병을 마셨는데 살짝 정신이 없는 건 당신은 타고 태어났습니다. 야, 여자 신동엽인데? 한 번쯤 이 두려움을 깨고 진탕 마셔보고 싶기도 하고, 술을 많이 드셔본 혜진 언니는 어릴 때 마음 놓고 흐트러져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술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흐트러질 스스로 무슨 제가 흐트러진 아이콘인가요? 섭섭하네요. 흐트러진 스스로의 모습에 두려움을 갖는 저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거 되게 재밌고 귀엽고 되게 빡치는 사연이네요. 일단 저한테 가장 강렬한 문장 이거였어요. 처음 마셔본 소주 한 병이 살짝 정신이 없었다. 타고난 주량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만취한 추억을 갖기 위해서 억지로 술을 드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No need.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술을 아예 못 먹는 사람, 아니면 술을 아예 잘 먹을 수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술을 20살 때부터 먹을래, 30살 때부터 먹을래 하면 저는 30살부터 먹고 싶어요. 쭉 음미하면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오랫동안 먹고 싶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는 게 꼭 좋을까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뭐 기분 좋은 시간 보내고 추억 만드는 거 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때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만취해서까지 추억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술은 적당히 선을 잘 지켜가면서 먹을 때 본인한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미래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불과 같습니다. 잘 쓰면 아주 유용하고 즐겁지만 자칫하면 큰일이 날 수 있는 게 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연을 보내주시고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눠주신 많은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연을 읽으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